오늘 엑셀 2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은요, 하단에 홈 탭에 있는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요. 홈 탭에 보면은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 그룹은 이제 잠시 후에 배울 겁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라는 개념을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는 아니고요. 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이 화폐 단위가 나와 있고요. 회계 표시 단위가 있고 백분율 표시가 돼 있고 쉼표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점 이하를 늘리고 줄이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것들은 컨트롤 1번 셀 서식을 들어가셔야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컨트롤 1번에 들어가는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화 상자를 우리가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에 관련된 걸 가시면 빨간색 괄호가 있고 검정색 괄호가 있고 빨간색 숫자 또 마이너스를 검정색으로 표기할 거냐 빨간색으로 표기할 거냐가 나와요. 여러분 음수가 뭐예요? 음수? 0보다 작은 수가 음수죠?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예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숫자 계산도 많이 하지만 금전적인 계산을 많이 해요. 숫자와 금전적인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0은 수학적으로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인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음수는 뭐냐면 빚진 거예요. 빚진 거. 그렇죠? 돈을 모자라서 빚이 진 거를 음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으로 마이너스 10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거를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괄호를 열어서 빨간색으로 표기하거나 빨간색 숫자로 표기하거나 마이너스를 붉은색으로 표현해주면 시각적으로 잘 보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음수를 표기할 때 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음수를 표기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통화에서도 음수가 나와 있어요. 회계는 없어요. 회계는 음수 표시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회계학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차변 대변이라고 돼가지고 뭐 자산의 증가는 돈이 들어온 거고 빚을 진 거면 자산의 감소가 되거나 부채의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다 양수로만 써요. 음수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쪽에서는 음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동일하고요. 34쪽에 보면 맞춤 탭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춤 탭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면 맞춤 탭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맞춤 탭에 가시면 가로 일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균등분할을 해보셨을 거예요. 균등분할. 그리고 세로 쓰기도 있어요. 세로 쓰기. 근데 세로 쓰기를 하면 셀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글자를 이렇게 45도 각도를 한다든지 올려서 한다든지 내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통 0도로 맞추면 일반적인 글자가 되고요. 세로 쓰기, 세로도 있습니다. 세로. 세로는 뭐냐면 지금 셀의 높이가 높았을 때 이거를 위쪽으로 표기할 거냐 아래쪽으로 표기할 거냐 가운데 표기할 거냐. 그래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로는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문제에서 세로
위쪽 맞춤으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 글꼴은 보시면 맑은 고딕 11포인트, 뭐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가 있고 테두리 선도 있고 색깔 칠하고 글자 색깔이 있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면 약간 달라요.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글꼴 탭이 따로 있고요. 테두리 선 그리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 채우기 색깔이 따로 있고요. 채우기 색깔이 따로 있고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테두리에서 색깔을 지정하고 선을 지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선을 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윤곽선 그러면 겉에 선이고요. 없음하면 선이 빠지죠. 근데 나 위쪽에만 선을 넣고 싶다. 아래쪽에만 넣고 싶다. 또 왼쪽 선만 넣고 싶다.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윤곽선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홈 탭에 있는 글꼴에서 보면은 한 줄, 밑줄이 두 줄짜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컨트롤 1번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는 취소선이라는 것도 나와요. 취소선.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36쪽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화면 하단에 기본 작업 2-2 요 내용이고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36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에.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이 아니라 HY 견고딕이라는 걸 하라고 되어 있네요. HY 견고딕. 글꼴을 선택하실 때는 펼침 목록을 눌러서 고르셔도 되고요. 그 네모난 글자가 써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글자를 쓰셔도 돼요. 저는 글꼴을 많이 설치해서 많이 나와서 좀 이게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윈도우상에서는 글꼴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HY 글꼴은 한양이라는 글꼴 회사에서 만든 글꼴이 HY로 들어가요. HY 선택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고르셔도 됩니다. 자, 글꼴에 가서 가가가 세 번째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중실선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두 줄이 밑에 깔릴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네 번째 세 줄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 세 줄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각각 병합이 되고요. 그 다음 출석률도 블럭 잡고 오른쪽에 최대 배점 세 줄 블럭 잡고 아래 또 세 줄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3부터 F3 항목의 이름들은요.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스타일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볼게요. 표시 형식 그룹 오른쪽으로 가시면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스타일에 가서 펼침 목록 화살표 줄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다 떠요. 여기에서 황금색 강조색 4 지금 이제 첫 번째 강조색 1번은 푸른색이고 강조색 4니까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색 4, 황금색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칸에 있는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강조색 4네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C 네 번째 95부터 100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래요. 자, 이건 숫자예요, 글자예요? 95에서 100, 95에서 95, 80에서 89는 글자죠.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뒤에다 서식을 지정하는 거는요. 숫자인 경우에는 뭐 샵이나 0을 써서 작업하지만 문자일 경우에는요. 골뱅이를 쓰고 여기다 메시지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멋진 홍길동님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 셀서식에서 멋진 한 칸 띄고 골뱅이 님이라고 쓰면 멋진 한 칸 띄고 아무개님 하고 나와요. 이 따옴표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따옴표를 안 해줘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1번 셀서식 들어가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골뱅이 퍼센트 골뱅이가 아니라 골뱅이 퍼센트 근데 지금 보시면 골뱅이 퍼센트는 여기 퍼센트 기호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럴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문자는 그냥 입력해도 되는데 요런 퍼센트 기호나 또는 뭐 날짜를 사용할 때 YY라든지 이런 걸 쓸 때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약속 기호이기 때문에 따옴표에다 넣어줘야만이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단 날짜 서식이나 날짜 서식의 Y, 뭐 M, T 의 경우에는 따옴표 안에다가 표기를 해야 된다 라고 표기를 해야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퍼센트는 엑셀에 사용하는 특별한 약속된 기호이기 때문에 따옴표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한자 표기하는 게 있네요. 한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여기에 연극이란 글자를 한자로 바꿀 때는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연극이란 두 글자를 블럭을 잡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자가 나와요. 연극이란 두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잡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자 단독 표기냐 우리말로 병행 표기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 단독 표기잖아요. 두 번째 칸을 선택하고 변환 누르면 한자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 결과 화면은 영화, 연극, 전시회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우리 화면에서는 앞에 글자가 가려졌죠? 안 보이잖아, 일부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글자가 다 나오도록 해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보이게 하셔도 되지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상단의 네 번째 문제는 뒤에 4부터 45서부터 2라고 하는 6개의 데이터를 배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우리 이름 정의 어떻게 했었죠? 블럭을 잡고 상단에 있는 주소가 나오는 여기 이름 상자를 제일 먼저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거기다가 배점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시고 쓰시고 엔터 치면 되죠. 여기다가 배점 엔터를 치면 이름이 지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횟수 영역 2의 네 번째부터 2의 아홉 번째 셀에는 몇 회라고 표시하래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횟수 영역에 이렇게 표시하래요. 회가 출력되게끔 하래요. 단 0일 경우에도 0회라고 표기하래요. 그러면 샵하고 회를 쓰면 안 되겠죠. 샵은 0일 때는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0하고 회를 쓰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여기에 횟수에다 넣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0하고 회를 눌러주시면 되죠. 사용자 지정에 가서 0하고 회를 쓰면 여기 보기가 몇 회라고 보일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되면 엔터 누르시거나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0을 쓰면 0회라고 나오겠죠. 테스트를 했다고 나서 이대로 두시면 감점이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부터 F의 아홉 번째까지 영역을 블럭을 잡을 때 컨트롤 A 누르면 되고요. 글꼴 그룹에 있는 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에 가서 펼치 목록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다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시면 된다. 그러면 안에는 얇은 줄, 겉에는 두꺼운 줄이 들어간다. 여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려동물 간식 판매 현황 왼쪽과 오른쪽에 특수기호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작성일이 있습니다. 작성일. 작성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연월일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대요. 여기 작성일은 그냥 단순하게 연월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는 결과화면은 한자로 표가 되어 있고 색깔 넣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제목이 병합이 되어 있고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41쪽의 1번 지시사항은 뭐냐면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타일이 있어요. 셀 스타일. 셀 스타일에 가시면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죠. 1번과 2번 줄 있어요. 1번과 2번 줄, 1번과 2 사이를 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높이가 바뀌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1번 줄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그리고 30이라고 쓰시고 엔터 누르면 돼요. 확인. 높이가 높아졌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첫 시간에 엑셀 공부할 때 그랬어요.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표를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요 CK01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빼기 기호를 넣어주래, 하이픈을. 이런 경우는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왼손으로는 하이픈 누를 준비하고 마우스는 다음 셀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눌러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해서 셀 사이 빼기, 밑에도 더블 클릭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수정을 하래요. 쿠키, 컨트롤 키 눌러 6포, 껌, 간식,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4개를 블럭을 잡는 거죠. 그리고 병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3부터 H3 항목의 이름들은 그 다음에 A의 네 번째부터 여기 구분란에 들어가는 제품명 구분란, 여기를 두 군데를 블럭 잡으니까 먼저 블럭,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그리고 표준색 노랑이래요. 그러니까 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 통이 있잖아요. 그 페인트 통이 지금 기본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반려동물 앞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반자 앞에 커서가 들어가요. 이때 미음자 누르고 한자 키 누르고 탭 키를 누른다. 그러면 특수규가 나와요.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지 마시고 뒤에다 클릭하고 미음자, 한자, 탭 키. 특수기호 삽입하는 방법. 엑셀에서도 있어요. 엑셀 기능에도 있는데 어렵더라고, 불편하고. 그래서 보통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탭 키를 누른다. 탭 키를 누른다. 그리고 목록에서 선택하면 돼요. 탭 키를 안 눌러도 되는데 탭 키를 눌러주면은요, 그 한자 키가 목록이 쫙 펼쳐져요. 리을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은요, 이런 단위들이 나와요. 단위.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나오니까 다 안 보이잖아요. 탭 키 누르면 옆으로 펼쳐져요. 이렇게. 이런 단위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몇 제곱 밀리미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오음도 나오네요. 테라헤르츠, 기가헤르츠, 이런 거는 우리 키보드에 없는 거니까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잖아요. 아래 한글에도 다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특수문자표를 불러서 썼는데 요즘 신형 아래 한글들은 이렇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똑같이 다 지원이 돼요. 저도 그래서 제 공부방에서 자료를 올릴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제 공부방에다 이렇게 쓰죠. 여기 좀 보시면 요런 이제 화살표, 올라가고 내려가는 화살표도 있고요. 요렇게 강좌보기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걸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색깔로 지정해 놓고 화살표 특수문자를 넣었거든요. 이게 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를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수 문자에는요, 종류가 많아요. 우리 교재에 어딜 보시냐면은요, 4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미음자, 한자키 누른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추가 판매량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 판매량에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추가 판매량에 있는 데이터가 이 현재 있는 판매량에다가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더하기 연산을 쓰거나 함수를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어디 거랑 어디 걸 더해서 여기다 계산해서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지 않고 이미 값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그냥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지워지고 얘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사한 거를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녹색으로 테두리 선이 껌뻑껌뻑거려요. 그 다음에 판매량에다 블럭을 잡아도 되고요. 어차피 공간이 같으면 그냥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맨 왼쪽에 붙여넣기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때 중간에 보면 더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더하기. 얘를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판매량 숫자가 현재 판매량에 추가적으로 덧셈이 돼서 들어와요. 제가 이거를 처음 알고 나서요, 기똥차다. 아, 진짜 이거는 기능이 탁월한 거다. 너무 좋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연월일. 여기 지금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날짜. 유통기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글자죠. 날짜가 아니죠. 이게 날짜면 연, 월만 나오고 일이 표시가 안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끝에다가 뭐뭐까지라고 표기하래요. 그런 샘플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며칠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블럭을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골뱅이 까지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다 형식에 골뱅이 까지라고 쓰면 이렇게 2026년 5월인데 5월까지라고 메시지가 보기가 나왔죠? 그러면 성공하신 거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메시지가 다 안 보이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다 보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작성일을 한번 볼게요. 작성일. 우리 그 5번의 지시사항에는 파란색으로 테두리 선을 그리는 거 있어요.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따 한번 다시 해볼 거고요. 날짜에 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날짜에서 셀 서식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날짜와 연관된 거니까 날짜 그룹이 있어요. 그 날짜 그룹에 연월일이 한자로 표시된 게 있으면 선택하시는데, 없으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월일이 요일까지 표기되는 게 있고요. 한자로 표기되는 게 있긴 있는데 연도가 두 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연월일 한자로 된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날짜가 나온다. 자, 여기에서 블럭을 잡고 요 회계라는 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통화를 선택하시면 나와요. 여기 있는 백분율 기호 왼쪽에 있는 거 누르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폐 단위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일반 숫자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화를 누르면 화폐 단위가 붙어요. 통화는 화폐 단위가 붙고 회계는 화폐 단위가 떨어지니까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단지 화폐 단위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문제지에서 통화 기호를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통화 기호를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통화 기호라 그래서 얘를 눌러버리면 통화 기호는 들어갔지만 이건 통화가 아니라 회계다. 그러니까 꼭 통화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픈 넣어줄 때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하이픈을 입력한다. 그 다음 아래 셀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처리한다라는 거. 병합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43쪽에 나와 있어요. 앞에다가 미음자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런데 한자 키를 눌렀을 때 그 원 기호가 화면에 보이면 괜찮은데 아래 방향에 있을 수 있어요. 탭 키를 눌러준다. 우리 책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탭 키를 눌러준다라는 것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탭 키를 눌러주면 뭐가 된다? 목록이 펼쳐진다. 탭 키를 눌러주면 목록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옷을 눌렀다 띄고 한자 키를 누르면 시옷하고 한자를 누르면 우리말 자음의 원기호가 나오고 이응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영문자나 숫자에 대한 원기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읒은 로마 숫자, 아랍의 숫자, 로마 숫자가 나오고 지읒은 분수 형태가 나와요. 엑셀에서 분수를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건 도와드릴 거고요. (48쪽의)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참고로 분수 입력하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분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쉬워요. 5와 4분의 1 입력합시다. 5 한 칸 띄고 1 나누기 4 5 한 칸 띄고 1 나누기 4 엔터 치면 5와 4분의 1이 돼요. 그럼 그냥 4분의 1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쓰면 안 돼요. 1 나누기 쓰면 1월 4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4 그래야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0.25죠? 분수식도 계산이 되고요. 우리가 분수를 일반 숫자로도 출력하고 일반 숫자를 분수시킬 수 있어요. 셀서식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 형태 있는데 첫 번째가 해당되는 셀에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거의 안 나와요. 쉬워서. 행 전체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3번 03 조건부 서식을 열을 겁니다. 자, 이런 무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가 쭉 있는데 이 중에 10점 미만인 경우는 빨갛게 표시하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점수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문제 유형은 합계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줄 전체, 여기 전체가 뭐 색깔을 칠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해당되는 셀에만 한번 해볼게요. 해당되는 셀에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 탭에 보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누르셔가지고 셀 강조 규칙. 그럼 옆에 펼쳐지는 것 중에 10점 미만이니까 10 이하다 그러면 보다 작은 걸 눌러서 11이라고 쓰면 11보다 작으면 10 미만이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식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바꿀 수도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25점이 8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점 이하가 되니까 얘도 빨갛게 나와요. 그리고 원래 점수로 환원하면 빨간색이 사라지겠죠. 자, 이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처리할 때 수정을 하거나 삭제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화살표 누르시면 규칙 관리라고 있어요. 규칙 관리. 아니면 규칙 지우기 하셔도 돼요. 규칙 지우기를 하셔서 현재 선택된 셀에 있는 규칙을 지워라 그러면 지워져요.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나는 10점 이하가 아니라 20점 이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값을 고쳐주시면 서식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얘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학번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합계를 가지고 해볼게요. 학번서부터 합계까지 쭉 블럭 잡아보세요. 합계가 90점 이상인 경우는 파란 색깔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학번서부터 합계만 블럭 잡아요. 합계만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블럭을 다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을 걸 때는요, 반드시 수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빈칸에다 클릭하시고요. 빈칸에다 클릭하시고, 첫 번째 합계를 클릭하세요. 첫 번째 합계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셀 주소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달러라는 기호가 나오는데요. F4번 키를 2번 누르면, 뒤에 달러가 사라지고 앞에만 달러가 와요. 이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90. 내가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서식에 가서 색깔을 꾸밀 거니까 서식 버튼을 눌러서 대화 상자를 여셔가지고요. 채우기 가서 파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파란색. 아니 노란색으로 할까? 파란색 너무 진해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노란색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90점 이상인 데는 이렇게 전체가 노랗게 돼요. 그러니까 수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 가서 수식에서 는 달러 H의 네 번째 요것이 크거나 같다 90 입력하에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뭐냐 이거죠. 요 달러 기호가 뭐냐 이거는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연습한 거니까 서식을 지워야 되잖아요. 조건부 서식을 지우는 건 어떻게 한다?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전체에 대해서 지워도 되고 그러면 규칙이 지워질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
수식에 들어가서 는 레프트 괄호 열고 학번을 클릭하고 나서 F4번 키를 2번 눌러주면 셀 주소 참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콤마 4 괄호 닫고 얘가 2024로 왼쪽에 있는 네 글자냐. 그리고 이제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글꼴에 가서 글꼴색을 파랑으로 바꿔줘라 하는 거죠. 글꼴에 가서 글꼴 색깔을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소식을 제가 소문자로 썼는데 확인이 되고 나서 다시 수식을 편집하러 들어가면은 대문자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경우만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식에 는 레프트 $A에 $A에 4, 네 글자가 2024 입력 후에 서식을 지정하면 된다. 이때 셀 주소를 셀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A $4 이렇게 나와요. 이때 F4키를 누르면 셀 참조 주소가 변경된다. 얘는 $A에 $4가 F4키를 누르면 A에 $4 다시 F4번 키를 누르면 $A에 4 다시 F4번 키를 누르면 A4 F4키를 다시 누르면 $A에 $4 이렇게 반복된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 참조라 그래요. 절대 참조. 요거는 혼합 참조라 그래요. 혼합 참조.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것도 혼합 참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 그래서 필기시험에 셀의 주소를 참조화시킬 때 선택하는 기능키가 뭐냐? 그러면 F4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은 한 줄로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 함수를 2개, 3개를 써야 될 때도 있으면 복합문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페이지 49쪽 상단에 보면 는 left라는 함수를 썼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51쪽에 보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 있네요. P로 시작하거나 S로 시작하는 경우를 찾아보래요.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좀 까탈스럽네요. 체험 코드가 S로 시작하거나 P로 시작하는 거. P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서식을 지정하래요. 직위가 차장이면서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니까 이 직위라는 셀이 지금 C의 네 번째 셀이고 급여가 H 네 번째 셀인가요? G의 네 번째 셀. G의 네 번째 셀이라고 한다면 늘 and 달러 C의 네 번째 셀이 차장 그리고 달러 G의 네 번째 셀이 작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써야 된다? 요것도 주의해요. 숫자는요. 따옴표를 넣지 않습니다. 글자일 때만 따옴표를 넣어주고요. 쉼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표가 들어가면 이렇게 G의 네 번째가 5, 2 미만인 경우 요거만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여기는 컴마가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차장이면서 5 미만이면서 0이면서 0 근데 뭐가 0이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블록을 다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의 함수에다가 수식에다가 그 서식에 들어가서 꾸며주시면 돼요. 자, 필터는 뭐냐? 필터는 걸러내는 거죠?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과장이라고 되는 직책이 있는 사람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파일을 도구 필터 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보면은요. 자, 한번 샘플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분이 회원, 비원, 회원, 비원이 있는데 나는 회원만 보고 싶다. 아니면 골드 회원만 보고 싶다. 상품이 골드라고 되어 있는 것만 선택하고 싶다. 또는 인원수가 3명 이상인 것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터예요. 근데 필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쉬워요.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이 영역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 메뉴 탭을 눌러보세요. 데이터 메뉴 탭 가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라고 있는데 필터라는 거 있어요. 깔때기 그림 누르시면 돼요. 깔때기 그림을 누르시면 다시 누르면 필터가 해제가 되는 거고 누르면 필터가 선택되는 건데 그러면 항목 이름에 화살표가 생겨요. 그럼 구분란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비원은 해제 회원만 선택됐고 확인 누르면 회원 이때는 구분을 필터를 해제하고 다시 상품명에 가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골드만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골드 상품만 나와요. 해제할 때는 필터 해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동 필터는 단순하게 굉장히 쉬워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데이터 영역에다가 필터 버튼을 눌러주고 나서 만약 인원수가 4명 이상인 걸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인원수 화살표에 가서 4명 이상이니까 2명, 3명은 빼는 게 아니라요. 숫자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가서 크거나 같음 3. 3명 있으니까 3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3명 이상만 걸러내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필터로 해제하시면 돼요. 만약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골라고 싶다 그러면 예약제명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서 시작 문자, 그래서 김이라고 써주면은요,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니까 김씨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걸러낸다.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9번은 화살표인데 예약자명은 깔때기 그림이 나온 거는 예약자명으로 필터 걸렸다. 그리고 요 깔때기를 갖다 대면 시작 문자가 김이구나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고급 필터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골드 상품명이면서 비연인 사람은 골라라 그러면 상품명에 가서 골드를 선택하고 9번에 가서 회원을 빼고 비회원만 선택하면 골드이면서 비회원이 되는 거예요. 자동 필터는 이거는 돼요. 그리고 이 동시에 두 개의 조건을 해제할 때는요, 여기 필터 옆에 조건을 지우면 다시 다 나옵니다. 자동 필터에서는 서로 다른 항목에 대해서 AND 조건을 설정이 된다. 예를 들면 골드 상품이면서 비회원인 경우 이건 돼요. 그런데 골드 상품이거나 비회원인 경우, 이런 경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 때 골드이면서 비회원은 되는데 골드이거나 비회원이거나 이렇게는 안 돼요. 오화 조건이 안 돼요. 오화 조건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에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 설정을 해서 조건 설정 후에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화면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회원이면서 7만원 이하. 여기 비회원이 있잖아요. 비회원이 있는데 9만원 안 돼. 7만원 이하니까는 요거 되겠죠? 여기도 되고요. 요건 안 되겠죠? 여기 두 줄 되고, 여기 두 줄 되고, 또 여기 48,000원, 3만원 여기 될 거예요.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네 개를 골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어딘가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출력되는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필터를 뺄 거고요. 필터를 해제하고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건은 A 18번째부터 D 20번째 요 안에다 조건을 자유롭게 쓰래요. 다른 곳에 조건을 쓰면 안 돼요. 요 안에서 써야 돼요. 조건이 뭐냐면 9번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인데 여기다 이렇게 써요. 9번이 비회원. 그런데 이 글자를요,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여기 항목이 9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 9번이라는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여기다 비회원을 쓰면 되고요.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작거나 같다 7만원. 이때 여기 쉼표에 우리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7만원 숫자가 쉼표로 찍혔는데 이거 쉼표 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한 경우 볼게요. 요렇게 조건을 걸면 비회원이면서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란 뜻이고요. 조건을 이렇게 걸면은요, 구분이 비회원이거나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란 뜻입니다. 줄을 서로 달리하면, 줄을 서로 달리,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서로 달리하면, 또는 같은 줄에서 조건을 걸면 AND. 그러니까 조건을 만약에 제가 출생지가 서울, 급여가 이렇게 되면 뭐다? 서울에서 출장한 사람 중에서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300만원 이상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된다? 서울 출생지거나 출생지에 상관없이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사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출생지가 서울이면서 부산이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을 여러분이 잘 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고급 필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서 조건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놔요. 그 다음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한 후에 필터 및 정렬에 있는 고급을 눌러요. 고급. 그러면 자동으로 블럭이 잡습니다. 원래는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를 거는 건데 그냥 클릭하고 고급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블럭이 잡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가.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조건 범위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조건 영역을 잡아요.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나서 우리 시험 문제지에 A 22번째 여기부터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4명 나왔어요. 비원이면서 7만원 이하인 경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력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결과를 삭제하시고 조건도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되게 틀렸으면 그렇게 해서 다시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한 후에 출력되는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22번째 셀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근데 간혹 시험 문제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력될 때 구분은 어차피 비원만 나오는 거니까 구분은 빼고 예약자 명하고 인원수만 출력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출력 내용을 모두 출력하지 말고 이름 항목과 그 다음에 인원수 항목만 표시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왔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얘를 삭제하셔도 돼요. 얘를 삭제하시면 A의 선물대 문자부터 출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필요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시고 여기를 삭제하셔도 상관없어. 그래도 답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가 지금 예약자 명하고 인원수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출력되는 곳에 미리 붙여놔요. 미리 붙여놔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고급 필터에 가셔서 현재 위치는 동일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이때 복사되는 위치가 아까는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클릭했는데 이제는 항목을 지정해 줬으면 이 복사 위치가 요 항목 두 개만 블럭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저 상단에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중에서 예약자명과 인원수 항목만 출력하게 돼요. 확인 누르면 요 항목만 따로 출력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연습 문제에는 모두 출력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한 항목만 따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출력 항목 이름을 적어 놓자 하는 거죠. 자, 우리 자동 필터를 들어가서 이렇게 항목 이름이 이렇게 필터 키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분이 비현인 사람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여기에 파란색 숫자로 나타났어요. 이게 비현이라는 거고요. 4번, 6번, 11번, 12번 얘네들은 가려졌죠? 여기 사이에 보면 두 줄이 생겨 있어요. 두 줄.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필터에 가서 지우개 누르면 다 나타나지만 필터를 걸었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필터가 자동 필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걸면은요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가 다 잡히지도 하지만 이렇게 잡히기도 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고급 필터 하기 전에는 이 자동 필터를 반드시 해제해 놓으시고 하세요. 자동 필터를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감점 처리돼요. 상공에서 자격증은 이렇게 하시오라는 것만 해야지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거. 해보시면 이상 없이 잘 될 겁니다. 그 다음 5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항목만 표시하라고 돼 있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고급 필터 2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응시번호부터 총점까지 다 출력되는데 문제에서는 응시번호, 성명, 성별은 빼고 서류, 필기, 면접, 총점도 빼고요. 5가지만 출력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5개를 블럭 잡고 복사 그리고 25번째 셀서부터 출력하는 거니까 25번째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그럼 항목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이니까 A 20번째다가 성별이 남. 그 다음에 총점이 크거나 같다 250. 성별 맞죠? 성별 맞아요. 성별이 남, 총점이 250. 2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써야 돼요. 요렇게 조건을 걸고 데이터 영역에 갖다 놓고 고급 필터를 누르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아래 2줄. 복사 위치는 미리 항목을 써놨으니까 블럭을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면 그 해당 항목만 출력된다. 3번 문제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리부 부서이거나 급여가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건을 걸어서 출력해라 하는 거니까 그 시트에서 조건을 걸어주시고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약자명과 인원수만 따로 두 가지만 출력하시오라고 지시사항이 나오면은요, 그거 필터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 복사 위치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현재 위치 필터라고 되니까 아무리 클릭해도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시고 옆에 빨간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눌러도 되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나서 밑에 있는 요 항목을 블럭을 잡으시고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눌러주시고 성별에 가서 남자 빼고 여자 선택하면 여자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총점에 가서 250인 거를 일일이 숫자 곱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숫자 필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이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 눌러주고 250 조건을 또 여러 개 걸 수도 있어요. 100점에서 200점 사이만 출력해라 그러면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두 개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만 써주면 250이 되니까 확인 눌러주면 여자이면서 총점이 250점 이상이면 나오는 거지. 제발 이런 문제만 나와라. 나는 땡큐다. 텍스트 나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우리 지금 문제지처럼 엑셀 문제지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나누기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구분기호라는 게 있어요. 구분기호. 우리 자세히 보시면 구분,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기호가 콤마고요. 이때 숫자 잘 보세요. 숫자. 보통 15,000원 같으면 15,000이라고 쓰는데 그냥 15,000 숫자로 쉼표 없죠, 중간에. 만약에 이거를 중간에 여기다가 쉼표가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쉼표가 찍히면 15라는 숫자와 000이라는 숫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얘를 B의 네 번째부터 B 19번째까지 블럭을 잡아요. 한 칸이에요, 한 칸. 이거를 옆에다가 나란히 나열해 주자 하는 얘기죠. 항목을 구분해서 블럭을 잡고요. 데이터 메뉴 가보시면 데이터 메뉴 탭 가시면 데이터 도구가 여기 있다. 여기 중간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얘를 눌러주시고요. 대화 상자 하나 뜰 겁니다. 자, 요건 잠깐 설명드리면 마법사란 말이 있어요. 마법사가 뭐라 그랬어요? 단계별로 처리하는 게 마법사라 그랬어요. 3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죠? 쉼표가 구분기호잖아요. 문제도 나와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탭이 아니라 쉼표다. 탭 해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쉼표만 선택해주면 항목간에 이렇게 쭉 자동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번역이라는 항목이 어딘가 찾아보세요. 번역. 제일 끝에 번역이라는 항목이 있죠? 얘를 클릭하고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그러면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얘만.
다른 건 다 가져오는데 번역이라는 항목만 가져오지 말래요. 마침 누르시면은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깔끔하게 쭉 정리됐죠? 근데 이 글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글자가 사실은 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얘가 지금 블럭이 글자가 다 세미콜론이란 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블럭을 잡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온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눌러주시고 세미콜론, 뭐 쉼표나 이런 게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해제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 눌러주시는데 연고지란 항목은 가져오지 말래요. 그러면 얘는 해제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마침 눌러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점수를 인정한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뭐냐면요.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거를 메모장으로 작성한 문서 파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 보니까 신입사원 현황이나 자격시험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를 아까는 엑셀 화면에 있었지만 이거를 직접 불러와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해당 파일을 열었더니 상단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런 거. 이때 컨텐츠 사용을 눌러야만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엑셀 문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 매크로로 작성하다 보니까 매크로도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니까 이상 없어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대로 먼저 보여드리면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폴더가 나와요. 문서 폴더가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장은 내 PC에 OA라는 폴더가 있대요. 실제로는 OA라는 폴더가 있어서 거기서 가져오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 그 폴더 있었지 않습니까? 커마 2급 실기 자료에 들어가서 2025 커마 2급 이론에 가면은 이렇게 세 가지 텍스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폴더를 여러분 다운로드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셨으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격 시험 자료라고 하는 걸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누르시면 돼요. 자, 가져오기 누르면은요. 창이 하나 뜨더라고요. 자, 요런 창이 하나 떴어요. 저랑 여러분하고 화면이 좀 다르나요? 여러분 표처럼 나오죠? 우리 66쪽에 나와 있는 아래 그림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버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 버전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버전인지 이게 신버전인지 몰라도 예전부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본다면 구분기호가 뭐로 되어 있어요? 쉼표로 되어 있잖아요. 쉼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쉼표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걸 가져올 거예요. 뭐 가져오지 않는 거 없죠? 다 가져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침을 누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어디에다 가져올 거냐? 어디다 가져올 거냐? A3부터래요. A3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A3부터 쭉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책하고 제 화면이 약간 다른데 달라도 상관없이 쉼표라는 구분기호 선택하시고 어디에다 가져올지 셀 주소가 A3이니까 A3을 선택하고 마무리 지면 보이고요.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우리 화면하고 여러분들 화면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판매 실적이라는 파일을 불러오는데 공백이라고 구분기호가 되어 있대요.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뭐야? 잠깐 좀 볼게요. 레거시 마법사는 저도 처음 보는데 같이 한번 요거부터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제일 밑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을까? 옵션에 가셔가지고 엑셀 옵션이 창이 뜨면 전 레거시가 없죠. 우리 책에는 세 번째가 레거시인데 2016에는 레거시 기능이 없나 봐요. 없으면 못하지 뭐. 그러니까 책대로 한다면 레거시를 선택하고 레거시를 지정을 해주면 레거시 기능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래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저는 판매 실적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구분기호로 분리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너비가 일정하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분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요 지금 요 결제란을 여기다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은요 높이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죠? 그럼 여기 높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여기를 높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얘를 높여주면 이 옆에 있는 셀들은 높이면 안 되는 애들인데 얘가 높아지니까 얘도 따라 높아지면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으로 작업하자. 그림으로. 그게 이제 그림 복사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결제란을 먼저 블럭을 잡고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복사. 그 다음에 원하는 항목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이대로 붙여넣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너비와 높이가 색깔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요. 여기. 붙여넣기 옵션에 가면은 화살표 눌러보시면 아래 세 번째 보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 연결해 붙여넣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얘 세 번째 거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하면 이렇게 붙어요. 얘는 그림처럼 떠다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비와 색깔이 그대로 붙고 얘가 떠다닐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방법은 또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결제란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여기에요. 여기. 복사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복사에 옵션이 있는데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아무데나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요 결제 담당 글자가 들어간 데는 회색이 들어갔지만 요 밑에 하얀색은 투명이에요. 투명이니까 겹치면 이상하죠? 얘는 어때요? 얘도 겹치죠?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지.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복사한 거를 그림 형태로 붙이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복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그림 형태로 붙이기가 있고요. 복사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해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위에 두 가지는 자체 기능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옵션, 밑에 있는 옵션 누르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눌러서 리본 메뉴 없는 명령이나 모든 명령을 누르시면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명령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키읔, 카메라라는 게 여기 있어요. 기억 니은 순서대로해서 취소 밑에 카메라가 있으면 오른 중간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추가 버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에 카메라라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한번 착각 찍어요. 찍은 다음에 마우스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찍힌 내용이 붙어요. 근데 그림으로 복사하는 거랑 달라서 잠깐 보시면요. 그림으로 복사한 건 투명 처리가 되는데 카메라로 촬영한 건 어떻게 돼요? 겹치면 하얀색으로 가려져요. 이렇게 제출하진 않겠지. 분리해서 제출하겠지. 이렇게요. 근데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림 복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카메라를 사용하시려면 옵션에 가서 카메라 기능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걸 했어요. 카메라 얘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원본이 여기 있잖아요. 원본. 이 원본을 삭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ITU 자격증은요. 결제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얘를 상단에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고요. 원본 영역. 원본이 어딘가에 만들어지면은요. 얘를 삭제하래요. ITU 자격증이 이렇게 삭제하라는 게 규정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본을 삭제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출제 유형 세 번째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거 좀 지울 텐데 요 작성일 있어요. 작성일 밑에 이 작성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나 봐요. 여기다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주면은요, 너비가 넓으면 넓은 대로 출력이 될 테고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요, 자, 원본 영역을
원본 영역을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 아래줄에 있는 첫 번째는 서식, 두 번째는 연결해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연결해 붙여넣기. 세 번째 그림으로 가져오니까 세 번째 그림을 클릭할 겁니다. 아까 우리 연습한 거랑 동일해요. 이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어오거나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제란을 요 노란 표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그림 2번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성별 너비가 넓은데 결제란은 어때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제란이 너비가 좁은데 여기는 성별란이나 작업자 현황란이 넓기 때문에 담당자도 넓게 나와요. 보여드리면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보기 싫어지죠. 소장 자리도 결제란이 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엑셀에 있어요. 엑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림 형태로 가져와라. 그러면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복사 옵션에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붙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있어요. 얘를 결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세 번째 거를 클릭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다시 복사를 한 후에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네 번째 거 있어요. 네 번째 거. 이거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요. 결과는 같아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사를 먼저 하시고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세 번째가 그림으로 붙이는 거고 네 번째는 연결된 형태로 붙이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거기 붙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볼게요. 제가 여기 여기는 색깔을 한번 제가 노랗게 칠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랗게 칠했잖아요, 지금요. 그랬더니 아까 그림으로 붙은 거는 그거로 끝이지만 연결해 붙인 거는 색깔이 따라가요. 그 차이입니다. 원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본을 만약에 여기는 원본 색깔을 나는 노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도 따라가요. 그러나 처음에 복사해서 가져온 거는 그거로 끝이더라 하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그림, 연결고리가 있는 걸 갖고 작업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없나?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면 여긴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니라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만 하면 된다. 여기는 요 세 번째냐 네 번째냐. 그러니까 처음에 복사를 할 때 여기 보세요. 그림으로 복사하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엑셀의 20점짜리 기본 작업 문제인데요. 처음에 뭐를 한다? 입력을 하고요. 기본 작업에서 입력,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있다 그랬어요. 5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 이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나오죠.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그림 복사. 근데 여기에 뭐가 붙는다? 연결하에 붙여넣기. 연결하에 붙여넣기는 연결 고리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산 작업을 할 거예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는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인데, 이때 제가 요거를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길게 찍혀요. 이 상태에서 답을 만들면 이거를 자동 체계하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 판매 금액에다가 25%를 곱한 거를 자동 체계해주면 얘는 밑에 거를 선택한다는 거지. 만년필은, 자, 이거를 다시 수작업을 하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왼쪽 거 나누기 25%가 아니라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 그럼 얘를 자동 체계해주면 뭐가 된다?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걸 나눈다.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 이렇게. 이상하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엉뚱한 금액으로 나눴잖아. 얘도 엉뚱한 금액으로 나눴죠? 볼펜은 얼마를 팔은 거야? 이익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세밀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침 정리하시고 3층에서 태그하실 때 50분 지났는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태그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실인지 외출인지 조퇴인지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